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국제결혼을 하실 생각이라면 이거만큼은 알아두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는 제 방송에 할로24님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겁니다. 이 댓글, 그러니까 이게 댓글이 아니라 이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보내신 분이, 이분도 이제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한국 남자분인데 필리핀 여자분과 이제 연애를 하고 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습니다. 진지한 만남 이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매원, 뭐 돈 주고 배 타고 만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연애하고 만나러 이제 비자까지 받아가지고 외국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반 데이트하는 건 똑같아. 그렇게 데이트하면서 교감을 쌓아가면서 이 언어적인 문제, 이 문화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결혼까지 염두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 입장에서 국제결혼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한 내용입니다. 국제결혼 할 거면 일단 언어가 돼야 된다. 언어. 현지의 언어. 그러니까 필리핀이면 영어죠. 영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마 영어를 배워야 될 겁니다.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분들이 한국어를 배워서 오긴 해요. 그런데 우리도 같이 배워야 돼. 왜냐하면 국제결혼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언어잖아, 언어.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 안 통한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문화. 이제 각국의 문화에 대한 어떤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한국 땅에 왔으니까 한국 지켜. 뭐 이렇게 밑도 끝도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도 중요하지만 반대편 문화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줘야 된다. 네, 그런 것들. 아마 그런 내용이 당연히 그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 다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나이가 좀 있는 분입니다. 남자분이 나이가 좀 있고 이분은 한국 남자분인데 러시아 여자분과 국제결혼 하신 거예요. 제 방송에 보니까 뭐 많더라고요. 그 멕시코 여자와 결혼하신 분, 일본 여자와 결혼하신 분, 그리고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신 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러시아 여자분과 결혼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결혼하신 지 한 20년 되신 것 같아요. 꽤 오래됐죠. 어떻게 보면 국제결혼 선구자입니다. 지금 한창 국제결혼 열풍이 되기 전에 결혼하신 케이스입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도 국제결혼 실패하는 사례 많습니다. 동유럽 여성들 국제결혼 선호가 유럽, 북미여서 아쉬워한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관련 다큐 보다 보니 대다수 독일 농촌 총각, 북미는 재혼남, 50대 넘는 경우 많습니다. 상당수는 현지 가서 맞선 보고 결국 결혼 포기하거나 하더라도 몇 년 후 대다수 이혼합니다. 어딜 가나 남녀 문제는 근본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북미남 커뮤니티 글들을 보면 동유럽, 러시아 여자들은 예쁘나 거르는 분위기입니다. 억세고 미국 문화를 존중 안 한다나. 그에 반해 우리나라 국제결혼 커플들은 성공적인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70% 이상은 잘 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제 아내도 국제결혼한 러시아 여성들 모임 나가는데 대다수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가정 파탄난 경우는 100% 남편의 무책임이나 도박 등등의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애는 기본 둘은 낳더라고요. 아내 친구들도 러시아 출신인데 애 셋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가는 외동딸이 있는데 이제 애 안 낳은 게 후회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애를 워낙 싫어해서 하나만 낳기로 했는데 아내가 저의 그런 결정에 좀 섭섭해 했었어요. 제 잘못이죠. 딸 바보가 아닌 냉정한 제가 보기에도 예쁜 딸 다 커놓고 보니 딸이건 아들이건 애 하나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몰려올 정도로 딸애는 좋네요. 외모는 애 엄마와 저의 반반을 닮았는데 밝은 갈색 머리에 남유럽 이태리나 스페인 느낌이 납니다. 제가 어학이나 문학을 좋아하는데 딸애가 제 재능을 받은 데다가 애 엄마가 어려서부터 러시아어로 대화해서 우리말, 러시아어, 영어는 원어민의 수준으로 합니다. 대학 입학 전형도 다문화 특별 전형이나 외국고 출신, 서류 전형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이 저에게 많은 장점이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여성부, 여성 커뮤니티, 언론 등이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의 가정을 현미경에 놓게 지켜보면서 실패 사례만 언론에 공개해왔죠. 그냥 한국 여성 위주의 사회라 큰 건 터져라 하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결한 커플들은 열심히 잘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변 그분들은 겉으로는 미소 짓지만 절대 한국 남성의 행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동유럽과 러시아 여성은 결혼 강추입니다. 동남아 중국보다 100배는 더 좋습니다. 가정에 대한 헌신과 자식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존경과 종족관념은 아마 전세계 탑이거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20년 동안 아내 처갓집 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보고 딸의 기저귀 한 번도 안 갈아봐서 방법도 모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놀라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못돼먹은 러시아 여자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방법이 있다면 러시아 동료 여성으로 국제결혼 노력해보세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분이 국제결혼하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 나이도 좀 있고. 그러니까 국제결혼도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행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즘에 국제결혼 커플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실패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보통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많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거 의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여자가 만약에 결혼이 아니라 국적 목적으로 와가지고 도망가면. 근데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게 이제 그렇게 쉽게 도망 못 갑니다. 앞으로 법도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같이 이렇게 뭐 보따리고 튀고 이거 아마 나라에서도 아마 좀 제도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 남녀가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도 많잖아. 솔직히 더 많잖아요. 솔직히 말도 안 되게 더 많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뭘 보여드릴 거냐면, 뭘 알려드릴 거냐면, 그러니까 국적, 그러니까 국제결혼은 이제 이혼이죠. 이혼율. 이게 최근 건 아닌데, 옛날 건데, 2012년 건데, 제가 보니까 좀 놀랬던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국제결혼, 그러니까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하고 이혼율.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웬만하면 중국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높네요. 한국 여자하고 중국 여자, 내가 봐도 조선족이겠죠. 네. 웬만하면 안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혼율이 45.2%입니다. 거의 반이네요, 반. 그리고 베트남하고 이혼율이 좀 높습니다. 베트남하고. 여기 보면 베트남하고 이혼율이 2017년 기준 30.3%네요. 높은 거죠. 아, 이게 근데 다른 나라는 낮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많이 낮아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국제결혼이라는 게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많아지긴 할 거예요. 많아지면서 또 이제 성공 사례도 있겠지만 또 좀 안 맞게 되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중국 분들하고 이혼율은 정말 높네요. 네, 많이 높습니다. 앞으로 러시아하고 이제 결혼하는 케이스도 좀 많이 늘어나겠죠. 네. 물론 우리가 좀 국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뽕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만나겠다는 생각 가지면 안 되고요. 적어도 언어는 통해야 됩니다. 언어나 문화는 존중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국제결혼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냥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돼요. 문화에 대한 관심.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 사람 만나야 또 진짜 만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뭐 결혼하겠다. 그런 마인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제결혼 실패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대부분 매매혼이었어요. 매매혼. 돈 주고 이제 결혼 브로커 이용해서 이제 배 타고 며칠 만났다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공부 없이 그런 상태에서 거의 약간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초고속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 보면 가정 파탄한 경우는 남편의 무책임이나 도박. 그러니까 남자가 앞가림만 하면 이제 결혼 생활에도 문제는 없다 그거네. 근데 그렇게 앞으로 이제 베트남 그렇게 해버리면 아예 베트남 사람들 아마 추방시킬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 앞으로 그렇게 편법 쓰면 나중에 완전 영구 추방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앞으로 국조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런 악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싹 다 내보낼 수도 있어요.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결혼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국제결혼하는 여자분들은 저출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 명만 놓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출산율도 없습니다. 왜냐?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분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도 잘 되고 출산했을 경우에 문제도 안 생기고 그리고 자녀도 많이 낳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다른 것도 문제가 많겠지만 이 출산율이 문제가 많아요. 신생아수가 너무 적습니다. 가면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남녀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통해서라도 이거를 좀 채워나가야 됩니다. 물론 국제결혼을 뭐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켜도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출생아수를 막 한 번에 막 끌어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도 제 생각은 그래요. 국제결혼을 어떻게든 좀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국제결혼이 많아지면 이 한국에서 이제 한국 남녀가 키우는 어떤 그런 가정들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충돌이라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뭔가 좀 차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좀 무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좀 각오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국제결혼해서 이제 애를 키우는 이제 해외 여자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따면 내가 봤을 때 한국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특히나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악감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감정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좀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염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꾸 자지 차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자분들 중에 나이 먹고 결혼 못한 사람 히스테리 부리는 사람도 있을까? 그거 누구한테 풀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러시아 분들한테 풀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떡대가 장난 아니거든요. 러시아 분들 여자분들도 떡대가 장난 아닙니다. 함부로 있다가 골로 갈 수 있어요. 괜히 불공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어깨가 무거워요. 왜냐하면 뭐 이제 행복하게 사는 거 좋긴 한데 잘 살아야 돼요. 잘 살고 우리 같은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도 대한민국 땅에서 잘못 갈 수 있다. 서로 아껴 나가면 대한민국 땅에 정착할 수 있다는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줘야 돼. 많이 만들어줘야 국제결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댓글 적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